자, 우리 페이지는 36페이지. 나머지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복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복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항등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항등식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죠? 항등식이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을 표현하는 말뜻의 앞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들어오더라. 고등학교에서는. 왜? 우리가 고등학교는 자연스럽게 문자가 너무 많이 나오죠. X, Y, K, A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고, 예를 들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 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X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총 4가지의 말들로 나오고 있었죠. 그 4가지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도 있었고, X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도 있었고, 어떤 실수 X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4가지가 항등식을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항등식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그것의 풀이법이 총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2가지가 있었죠. 그 2가지가 뭐랑 뭐를 말해주는 거였니? 첫 번째가 개수 비교였죠. 두 번째가 뭐였니? 수치 대입이었죠. 그 두 의미 전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에 대한 역할이었어. 뭘 넣더라도 무조건 똑같다. 그래서 수치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수를 넣더라도 등호가 성립이 되니까 그 실수의 숫자가 계산하기 편한 X 혹은 K 값들을 집어넣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걸로부터 식을 몇 개 구해냈다면, 개수 비교는 뭐였습니까? 전개를 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런 2가지의 표현을 해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항등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져놓고 우리는 나눗셈을 연결했었네. 나눗셈.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들이 나왔냐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했었죠. 우리가 나누는 식이 있을 거고, 주어지는 등식이 있을 거고, 다시 주어지는 다항식이 있을 거고, 그 다항식에 어떠한 식으로 나눌 거래. 그러면 그 식을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뭐는 어떻게 하자? 첫 번째,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주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뭐는 어떻게 한다고?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준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항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이것이 바로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어지는 필수 예제 5번에 37쪽에 있는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조금 더 연결을 붙여볼게요. 우리가 fx라고 하는 식이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있는데, 요 놈을 뭘로 나누었대?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머지가 1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거냐? 주어지는 식 fx가 있대요. 그러면 이 fx의 식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라고 하는 거의 식은 내가 뭘로 나누었니? 첫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누었네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몫은 곱하기로 적어주고 나머지는 뭐 해준다? 더하기로 적어주자. 그럼 좌변과 우변은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항등식의 문제로서 얘를 접근해 보세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두 개 식이 똑같대 무조건 성립한대. 그러면 항등식의 풀이법은 총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여기다 적용을 해봐. 어때? 개수비교부터 해볼까? 그럼 개수비교를 하려니까 이 몫을 알아야 되네. 알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항등식의 풀이로서 누굴 쓰기 좋니? 수치 대입을 쓰기가 좋네. 근데 그 수치는 어떠한 크기라고 했습니까? 계산하기 쉬운 크기라고 했죠? 여기서 딱 계산하기 쉬운 크기 하나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집어넣게 된다면 항등식이니까 좌변부터 해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몫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0이랑 곱해지잖아. 사라지네? 그럼 누구만 남아? 나머지 인 1만 남네요. 그럼 얘를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두 개 더해서 3이 됐고 마이너스 a가 1이 됐네. 따라서 a는 얼마다? 2가 됐네. 그쵸? 물론 여기 있는 필수 예제 5번의 문제는 끝이 난 게 아니지만 뒤에 뭐가 더 있지만 일단 개념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처음 주어지는 다항식이 있을 건데 그 다항식 fx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무엇으로 나누었냐라고 한다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우선적으로 나눴다고 해볼게.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누는 그 식은 2차식이 될 때도 있고 3차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은 1차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기로는 1차식으로 정리를 했으나 결국은 모든 단추의 연결고리는 요놈들입니다. 요놈들. 여러분들. 그 항등식으로부터 나눗셈의 원리를 썼을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자. 그리고 내가 이 나머지의 결정 요소 또한 알려줬었죠. 나머지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다항식에서. 뭐를 관찰하면 돼, 나머지는? 누구라고 했죠, 나머지? 나누는 식보다 뭐 한다? 차수가 낮다고 했습니다. 작다고 했어요. 그게 나머지 결정 요소야. 그 원리 아래에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자. 무조건 된다고 했습니다. 항등식으로서. 그런 다음에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왔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 무엇?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 그럼 수치 대입을 쓰니까 어떻게 됐니? 우리가 이 1차식이 뭐가 되는 값을 0이 되는 값을 집어넣기가 좋았네?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f-1이라고 하는 다항식에 대입한 값이 결국 나머지가 나오더라. 얘 순서를 정리한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나머지 정리는 어떠한 원리를 썼냐? 처음 주어지는 다항식 fx에 누구를 나누었다면 1차식으로 나누었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나머지는 상수항일 수밖에 없고요. 1차보다 낮으니까. 그럼 그 상수항이었던 나머지는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더라? 그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되더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어지는 다항식 fx에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그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 시킬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처음 주어지는 다항식 fx에 뭘로 나누었다고? 1차식으로 나누었다고. 그리고 뭘 집어넣었다고?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fx에 대입을 하니 뭐가 나왔다?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개념 설명 끝이 났어요. 다 한 번씩 해보자.